도형의 이동은 얘들아, 일단 엄청 중요해. 안 중요한 단원이 없겠지만, 얘는 특히 중요하거든? 어떤 측면으로 중요하냐면, 너희가 함수를 다룰 때, 함수를 항상 도형의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차 함수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단 말이야.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얘를 이제 X축으로 Y축으로 적당히 평이동 하겠지? 근데 이제 이걸 배운 다음에는 조금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얘를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하면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돼요 라고 우리가 그냥 외웠었잖아 얘들아. 꼭지점이 M, N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함수, 사실 거의 모든 함수가 이렇게 기본형을 익히고 나서 혹은 일반형을 익히고 나서 평행이동을 한단 말이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하에서 함수를 다룰 때 모든 함수를 다 이렇게 도형이동을 하기 때문에 잘 해놔야 돼. 수원에서 여러분들 지수나 로그를 혹은 삼각함수 할 때도 다 도형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 도형이동의 너희 학습법은 학습 자세는 방법을 익힌다. 도형의 이동을 하는 방법을 익힌다. 물론 그 원리를 정확하게 다 알고 증명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그 증명의 원리는 뭐냐면 자취방정식 개념으로 그냥 하면 돼 얘들아. 여러분들 자취방정식을 이미 몇 번 했었잖아. 그래서 자취방정식으로 다 증명할 수 있는데 오늘 선생님이 증명에 포커스를 맞추진 않을게. 증명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 좀 익숙해지면은 사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랬던 거야 라고 증명해주고 오늘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암기시키는데 주력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증명을 하는 건 아니라서 왜가 별로 없어. 오늘 수업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보다는,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주목해 줘야 돼. 뭐 X축으로 Y축으로 평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은. 자, 그리고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 단어는. 해볼게. 자, 도형의 이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평행 이동이고, 두 번째가 대칭 이동이에요. 평행 이동. 어, 자, 평행이동은 X축 혹은 Y축이 평행하게 이동한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불러. 표현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X축으로 평행이동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해. 정확하게는 X축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뭐 이러는 건데 선생님은 단순하게 X축으로 뭐 M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 그리고 기호로는 그냥 이 정도로 표현을 할게.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거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기호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자, 너희가 도형의 이동을 할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도형의 이동을 할 대상이 점인지 식인지로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 점. 정확한 수학적 표현으로는 그 대상이 점인지 점이 아닌 도형인지로 구별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점이 아닌 도형이 너무 기니까 내가 식이라고 표현할게. 보통 이제 식으로 되거든. 그래서 점이냐 식이냐를 구별해야 돼, 대상을. 그래서 평행이동도 점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고, 식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고, 대칭 이동도 점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고, 식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대상을 점인지 식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방법이 달라져요. 어, 점의 이동이라고 부를게. 점의 이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점의 이동을 할 때 좌표를 어떻게 바꾼다라는 컨셉으로 가져야 돼. 그래서 점을 이동해? 그럼 X좌표를 어떻게 바꾸고 Y좌표를 어떻게 바꾼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형식을 지켜줘야 돼. 이 표현을. 그래서 점을 이동하면 X좌표를 어떻게 바꾸고 Y좌표를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이동할 때 점을 제외한 모든 도형이야. 보통 이제 함수를 이동하겠죠 우리는. 식을 이동할 때는 X 대신 누구 대입 Y 대신
누구 데이 이라는 이 형식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 얘들아, 너희. 이거를 깔끔하게 지켜줘야지 헷갈리지 않는 유형이 있어, 문제 풀다가. 이게 정확한 개념이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를 선생님이 지금 증명을 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야, 오늘은. 그냥, 이렇게 돼. 너희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숙지해. 라고만 설명할게. 자, 점을 이동해 볼게. x, y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해 볼게.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에서 3,1이라는 점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해 볼게. 단순히 이렇게 쓸게, 다음부터는. 그래서 x축으로 2만큼 가고 그 후에 y축으로 4만큼 가. 여기 길이가 2고 길이가 4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3에서 오른쪽으로 2칸, 위로 4칸 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 점을 3,1이라는 점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은 5,5가 된다. 6으로 바꿀게요, 이거. 5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여기 5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점의 이동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근데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x좌표에 2를 더하고 y좌표에 5를 더한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점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x 좌표에 m을 더하고 y 좌표에 n을 더한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딱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누가 되냐면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쉬운데 확실히 외워야 돼. 나중에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 이거 제대로 안 외우면. 점의 평행 이동이었고, 이번에 식을 평행 이동 해볼게. 이제 식이라고 하면 보통은 뭐냐면 우리가 함수를 평행 이동하기 때문에 함수처럼 표현해 볼게. y는 f 함수로 표현해서 얘를 평행 이동해 보자.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해 볼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자. 그럼 식을 평행 이동하면 일단 식의 이동이니까 이런 포메이션으로 대답해 줘야 돼. x 대신 x-m을 대입하고 y 대신 y-n을 대입한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저 식에 y 자리, x 자리, x 대신에 x-m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n을 대입한다.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이 식을 이렇게 봐주는 게 좋아.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y는 fx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한 도형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 근데 우리 보통 이제 함수꼴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y는 2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을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x 대신에 x-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3을 대입해 주는 거야. 그래서 y 대신에 x 대신에 x-1, y 대신에 y-3을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이게 되는 거고, 뭐 꼭지점 추적해보면 0,0이고 1,3 되는 거 딱 알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평행이동이었어. 이게 너희 지금 쉽게 느껴질 텐데 헷갈려. 왜냐면 봐봐. 이거 식의 모습만 보면은 근데 여기 x 플러스 m 되잖아. 여기 x 마이너스 m 되잖아. 이걸 엄청 거꾸로 하거든, 너희. 여기다 x 플러스 m이라고 많이 하고 여기다 x 마이너스 m이라고 많이 해. 이렇게 엄청 거꾸로 해.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워줘야 된다. 내가 지금 이걸 증명하지는 않았어, 얘들아. 이거 증명하면 자취방정식으로 하면 되는데 내가 괜히 오늘 거기다 에너지 쓰지 않을게. 나중에 해줄게.
오늘은 이제 방법만 익혀서 잘 쓰는 쪽으로 집중해. 자, 예를 좀 들어볼게. 자, 맞불 시너지 책 펴봐, 얘들아. 어, 지금 1333번 보면 너희 조금 생소한 표현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 표현을 설명해 줄게. 이런 표현이 나와. f, x, y는 제로. 이거 얘들아, 점이 아니야. 함수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나의 구별대로라면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있어. 우리한테 익숙하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얘를 fx라는 식이 ex 마사고 저식은 y는 fx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제 하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똑같은 식 되지. 근데 얘를 똑같은 애지만 e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써도 되지. 똑같은 식이니까. 그 후에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f 이변수 함수거든. 변수를 두 개 넣는 함수. 그래서 f, x랑 y 순서대로 넣는 어떤 기계인데, 펑션인데, 이것이 ex-y-4고 저식은 f, x, y는 제로라는 식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표현법에 불과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예전에는 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요새는 지금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 함수꼴을 주로 쓰기 때문에. 뭐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 형태로 내가 시계 이동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 f, x, y는 0이라는 어떤 식을 x축으로 m, y축으로 n, x축이 양의 방향으로 m, y축이 양의 방향으로 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얘들아. 근데 이제 간단하게 표현할게. 낳고 평행 이동하면 식을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대입해서 x 자리에 x 마이너스 m 대입하고 y 자리에 y 마이너스 m 대입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 얘들아. 그냥 똑같이 하면 돼, 방법은. 1334번을 선생님 풀어줄게. 선생님, 놔봐, 그냥. 괜찮아. 자, 5,1이라는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7, 마사가 든대. 이거를 선생님이 기호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그때 a 플러스 b를 대답해봐 라는 거예요. 엄청 쉽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 점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x 좌표에 a를 더하고 y 좌표에 b를 더한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 포메이션을 지켜야 돼, 형식을.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는 게 없어져. x좌표에 a를 더하고 y좌표에 b를 더한다. 그래서 두 점이 같은 점이니까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삼 되겠죠. 괜찮아? 이런 건데 뭐하다 말았지.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포메이션을 잘 지켜주고 그리고 그 표현 같은 거 헷갈리지 않게 하고. 점의 이동은 엄청 쉬워, 얘들아. 뭐 시계 이동도 쉬워. 자, 지금 225페이지 앞에서부터 쭉 3개만 딱 풀어봐. 음.
머리 자랐네. 유연아, 맞불 신어서 갖고 왔니? 펴봐. 자, 몇 개 예제 풀어볼게. 어렵지 않아요. 어, 자, 이 직선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이 직선이 돼. n을 구해봐. 그럼 일단은 도형 이동을 할 건데 점인지 식인지 구별해야 돼, 머릿속에. 식이지? 그러니까 누구 대신 누구 대입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x 대신 x-1을 대입하고 y 대신 y-n을 대입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3x-1 y 자리에 y-n 해서 두 개 비교해주면 이제 n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정리해보면 3x 플러스 y 마3 얘까지 같이 계산할게. 마4 마이너스 n은 자료야. 그럼 두 식이 같은 식이니까 여기가 얘랑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마1이 마4 마이너스 n이야. 그래서 n은 마3이 되겠죠. 별거 아니죠. 시계 이동이야. 이거 연습해두라. 이게 중요해. 마찬가지로 원의 이동이야. 원도 이제 식이지. 점이 아니면 다 식으로 접근하면 돼, 얘들아. 그렇게 분류하면 돼. 그래서 이 원을 이렇게 평이동했더니 이 원과 일치했대. 뭐 완전히 포개어졌대. ABC를 구하래. 그럼 시계 이동이니까 그냥 하면 돼. 근데 이제 봐봐. 선생님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첫 번째는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야. 고지고대로 해도 돼. x 대신에 x 플러스 4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겠지. 식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도형의 이동을 해서 x랑 y만 안 썼어. x 대신에 x 플러스 4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플러스 1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얘랑 똑같대.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되니까 a는 4고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되니까 b는 1이고 뭐 c는 4겠지. 그래서 abc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런데 조금 쉽게 해보면 원은 얘들아 내가 원을 평행 이동한다고 크기가 바뀌진 않잖아. 반지름 절대 안 바뀌어.
그럼 뭐만 바뀌냐? 중심만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중심만 추적하면 돼. 그래서 식 전체를 이렇게 데리고 다녀도 되고, 아니면 중심을 추적해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원 같은 경우에 원의 대칭 이동이든 평행 이동이든 중심을 잘 추적해주는 게 포인트야. 중심 위주로 해석. 다시 풀어볼게. 이 원의 중심이 A, B잖아. 반지름은 R이고, 반지름은 루트 C고, 반지름 제곱은 C겠지? 그럼 얘를 평행 이동해. 이렇게. 근데 봐봐.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이젠 점의 이동이거든, 이러면. 이 점이잖아. 이 점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은 점의 이동이니까 X좌표의 마사를 더하고 Y좌표의 마이를 더한다, 얘들아. X좌표의 마사를 더하고 Y좌표의 마이를 더한다. 로 보셔야 돼요. 얘들아, 너희 순서상에서 순서를 가지는 순서상에서 여기가 X좌표고 여기가 Y좌표야. 문자가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앞에 있는 게 X좌표고 두 번째 있는 게 Y좌표인 거야. 그래서 X좌표에 4를 더하고 마사를 더하고 Y좌표에 마이를 더한다. 그래서 얘가 이원의 중심과 일치해야 돼. 근데 이원의 중심이 지금 0,0이니까 A는 4고 B는 1이 되겠죠. 그래서 A는 4, B는 1 나오고 얘는 얘랑 안 바뀌고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C는 4 나오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의 이동 같은 경우 중심 위주로 해석해준다. 마찬가지로 포물선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꼭지점 위주로 해석하면 되는데 다만 대칭 이동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 대칭 이동은 부호가 바뀔 수는 있어. 내가 얘들아 이거 포물선 평행 이동한다고 휘어진 정도가 바뀌지는 않거든. 포물선에서 휘어진 정도를 담당하는 게 뭐냐면 최고 차항의 개수야. 2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포물선 평행 이동에도 여기는 절대 안 바뀐다. 평행 이동으로는. 대칭 이동으로는 크기가 바뀔 수 있어. 1이나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뀔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부호가 바뀔 수 있는데 크기는 절대 안 바뀌어. 대칭 이동으로도. 평행 이동으로는 아예 안 바뀌고. 그럼 여기서 내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 또. 그냥 고지고대로 해도 돼, 얘들아. 근데 좀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싸움인 건데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한 애가 얘를 지난대.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는 건데 식이니까 x자리에 x-a를 대입하겠지. 근데 얘가 얘를 지나니까 지나 대입해. 2 대입하면 해서 a 값 구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포물선의 꼭지점을 추적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얘는 지금 굳이 꼭지점을 찾아서 추적하는 게 효율적이진 않지. 좀 찾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이거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게 싫으면 표준형으로 바꾸거나 인수분해해서 도형이 이동을 하면 좀 쉬울 때도 있어, 간혹.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도형이 이동을 해도 괜찮고 근데 지금 문제가 표준형을 바꿔서 이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더 낫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죠? 자, 지금 평행이동까지는 다 했거든. 그래서 228페이지까지 쭉 풀어봐, 얘들아. 조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자. 자, 보세요. 이제 대칭 이동 해볼게, 얘들아. 대칭 이동은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이어폰 빼줘.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 이동이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배운 건데 첫 번째가 점대칭이야. 점을 대칭한다는 게 아니라 점대칭이라는 어떤 대칭 이동이 있잖아, 얘들아. 두 번째는 선대칭이야. 이거 직선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대칭 이동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 점대칭, 선대칭. 그러면 이제 점대칭은 뭐냐면 정의 내려볼게. 이 점을 이 A라는 점을
이 P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다 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A가 P한테 가서 온 만큼 가서 멈춰. 이게 대칭 이동의 정의야, 얘들아. 점대칭이지. 그러니까 기준이 점인 거니까 점대칭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얘를 B라고, 보통 이제 프라임이라고 많이 표현해. A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를 P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은 A 프라임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 프라임을 P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도 A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어떤 성질이 생기냐면 A랑 A 프라임의 중점이 P가 되는 성질이 있어. 이거 기준점이거든. 이런 걸 기준점이라고 부를게. 그래서 얘랑 얘의 중점이 기준점이 되는 성질이 있다. 이것을 중점 조건이라고 표현할게. 그래서 점대칭은 중점 조건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라는 점을 2,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해봐 라고 하면 이 점을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은 이 점이고 얘를 A, B라고 해서 좌표를 구해볼게. 그럼 이제 어떤 성질을 써주는 거냐면 점대칭의 정의에 의해서 얘랑 얘 중점이 얘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 주는 거야. 이제 중점 공식 우리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니까 해보면 3,6이 되겠지. 그래서 얘랑 얘의 중점이 얘가 되는 거 한번 검산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점대칭이었어요. 자, 이번엔 선대칭의 정의를 내려볼게. 선대칭의 정의는 A라는 점을 이 L이라는 라인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그것의 정의는 수선의 발을 내리면서 가. 직교하게 가. 그래서 온 만큼 가서 멈춰. 얘가 이제 A'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제 어떤 성질이 생기냐면 A랑 A'의 중점, 이 미드 포인트가 직선 L 위에 있어. 그걸 이제 중점 조건이라고 부르자. 얘랑 얘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리고 직각을 써먹어야 돼.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겠지? 두 직선 직결 조건. 그래서 그걸 이제 수직 조건이라고 부를게요. 두 직선이 직교한다.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대칭은 중점 조건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선대칭은 중점과 수직 조건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근본이야. 원리. 근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점대칭, 선대칭들은 그냥 방법을 외워서 테크니컬하게 가는 거지. 그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자리가 없으니까 좀 높게 쓸게. 많이 사용하는 기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것들은 그냥 외우는 거야. 방법을 많이 사용하니까 맨날 이렇게 원리대로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방법을 외워서 하는 거고 그 이외의 점대칭은 그러니까 얘네들 이외의 점대칭이나 선대칭들 있잖아. 그거는 이제 근본으로 원리대로 가는 건지. 그래서 이것들 이외의 것들이 나오면 점대칭 같은 경우에는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해결해주고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줄게. 여러분들이 대칭 이동을 대하는 자세는 이거야. 얘네들이 나와? 그럼 여기 공식 알려줄 거야.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방법을 외워서 그냥 써. 얘네들 이외의 것이 나와? 그러면 점대칭 같은 경우에는 중점 조건을 이용하고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중점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준다. 굳이 선생님 자세히 분류해보면 선대칭, 선대칭, 점대칭, 선대칭, 선대칭이 되겠죠. 점이니까 점대칭이고 얘네들이 직선이니까 선대칭이고. 봐봐. 예를 들어서 선대칭 한번 해줄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 여기에 0, 마일,
2,2가 있다고 해보자.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 2,1이 있다고 해볼게. 이 2,1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 그 점을 구해봐. 라고 하면 이제 정의에서 이 점을 구하세요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그럼 얘를 A, B라고 해서 얘를 찾아볼게. 근데 이거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래. 근데 y는 x 플러스 1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아니지. 여기 안에 없으니까. 그러면 선대칭이잖아. 그러면은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여기서 구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볼게요. 중점 조건 사용해 볼게. 이 점을 m이라고 부르면 얘랑 얘 중점이니까 2분의 얘가 얘 위에 있어요 해주자. 위에 있어요 해주면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해 줄게. 이렇게 A랑 B 관계식이 생겼지. 중점 조건 쓴 거야. 이제 수직 조건 쓸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지. 직교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해보면 A 빼기 2, B 빼기 1. 이게 기울기야. 가 마이너스 1이야 해주자.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얘를 또 B는 하고 정리해볼게.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돼. 그러면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하면 A랑 B가 결정 나겠죠. 지금은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다. 그럼 A는 0이네. A가 0이고 A 0이면 B는 3이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0,3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점과 수직 조건 이용해서.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저러고 있으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방법을 외우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이제 소개시켜 줄게. 그 방법을 소개시켜 주면 일단 뭐가 중요하냐. 일단 점의 이동인지 식의 이동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돼. 그 이동을 하는 대상이 점인지 식인지를. 그래서 점을 이동하는 거면 좌표를 어떻게 바꾼다. 식을 이동한 거면 누구 대신 누굴 대입한다. 이런 컨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점에 이동해 볼게. 어떤 점을 x축 대칭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 y 좌표의 부호를 바꾸면 돼. 예를 들어서 납득시킬게요. 선생님이 문자로 잡고 증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3,1이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을 x축 대칭해 주래. 그러면 x축 대칭의 정의에 의해서 이들로 오는 거지. 수직이고 길이 똑같이.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3,-1이죠. 그래서 어떤 점을 x축 대칭하면 y 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문자로 바꿔서 설명하면 증명이 되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숫자로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할게. 자, 마찬가지로 이 점을 이번에는 y축 대칭 해볼게. 그럼 y축 대칭이라는 건 선대칭이지. 지금 y축이라는 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그럼 이 길이 똑같고 수직이 되게 온 이 점을 찾아보래. 그러면은 마 3,1이 되겠지. 그래서 어떤 점을 y축 대칭하면 x 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얘들아 쓸 때 다 외워. 나중에 시간 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는 동안 수업 중에 다 외우고 가. 자, 어떤 점을 원점 대칭해 볼게. 이 점을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제 이번엔 점 대칭이지. 원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대칭 이동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 그럼 여기는 마3,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떤 점을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x좌표랑 y좌표의 부호가 동시에 바뀌어. 그래서 x좌표의 부호도 바꾸고 y좌표의 부호도 바꿔야 돼. 둘 다 바꿔야 돼요. x좌표, y좌표.
자, y는 x 대칭 이동을 할 게 어떤 점을, 지금 다 점에 이동하고 있어요.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그러면,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길이 똑같아. 그럼 해보면 1,3이 되지. 그걸 증명해봐 라고 하면 아까 전에 a, b로 잡고 한 거랑 똑같이 하면 돼. 또 반복하진 않을게. 그래서 1,3이 돼. 그럼 이제 뭐가 바뀌냐? x좌표와 y좌표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점을 y는 x 대칭 이동을 하면 x좌표와 y좌표를 서로 바꿔주는 거다. 여기서는 x좌표, y좌표 각각의 부호를 바꾸는 거고, 이거는 x좌표랑 y좌표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y는 마x 대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점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 점을, 그러면 이쯤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마1, 마3이 되거든. 증명은 안 할게. 뭐가 바뀌냐면 x좌표랑 y좌표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실행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x좌표, y좌표의 부호를 바꾸면서 동시에 둘도 바꿔준다. x좌표랑 y좌표를 부호를 바꾸면서 동시에 바꾸는 거야.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3,2를 4,2를 대칭 이동해볼게. x축 대칭하면 4,2 y좌표의 부호를 바꾼다. y축 대칭하면 x좌표의 부호를 바꾼다.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x좌표랑 y좌표의 부호를 둘 다 바꾼다. y는 x 대칭 이동하면은 x좌표와 y좌표를 바꾼다.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얘 부호 바꾸고 자리도 바꾸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점의 대칭 이동이었어. 그러면 이거 이외의 점이나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봐 라고 하면 점 대칭 같은 경우에는 중점 조건, 선 대칭 같은 경우엔 중점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돼. 얘네들은 외워서 그냥 쓰는 거고. 이게 점의 대칭 이동이었고, 이번에는 식의 대칭 이동을 해볼게. 점을 제외한 모든 도형 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원이든 포물선이든 직선이든 다. 어떤 식을 이동을 하면 얘들아, 누구 대신 누구 대입 이렇게 포메이션을 지켜줘야 돼. 그래서 어떤 식을 x축 대칭 이동하면 x 대신 y 대신 마 y를 대입해준다야. 방법이. 증명은 안 한다고 했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외우면 돼. 나중에 어느 순간에 증명해줄게. 자, 어떤 식을 y축 대칭 이동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야. 대칭 이동은 이게 지금 비슷해서 오히려 헷갈림이 조금 덜한데, 근데 그래도 포메이션을 잘 지켜. 점의 이동은 좌표를 바꾼다. 식의 이동은 누구 대신 누구 대입한다. 이거 내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너희 이걸 제대로 포메이션을 안 지켜 놓으면 나중에 엄청 헷갈리는 문제 유형이 있어. 그래가지고 미리 제대로 해놓는 거야. 이게 정석이기도 하고. 자,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야. 어떤 식을 y는 x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는 y 대입하고 y 대신에는 x 대입하는 거야. 이 과정을 보면은 너희 수하를 뭐 가볍게라도 몇 번 했잖아, 얘들아. 이게 지금 역함수 구할 때 두 번째 스텝이랑 똑같아. 역함수 식 구하기 두 가지 스텝이, 첫 번째 스텝은 x를 y를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 스텝이 x에 y, yx 대입하는 거거든. 그래서 도형의 이동 중에 y는 x 대칭이 딱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 역함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y는 x 대칭인 거야. 이것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그냥 y는 x 대칭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를 조금 더 확실하게 숙지해. 나중에 역함수 할 때 또 설명해 줄게. 지금 역함수 어쩌고저쩌고 까먹어도 돼. 근데 y는 x 대칭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까먹지 마.
자, 이번에 어떤 식을 y는 마x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는 마y 대입하고 y 대신에는 마x 대입하면 돼. 그리고 어떤 식을 점대칭이나 선대칭한 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자취방정식을 해줘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자취방정식으로 중점 조건과 중점 수직 조건 이용해가지고 식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도형의 이동의 개념의 전부야. 나머지 이제 문제 유형으로 접근하면 돼. 이거 지금 5분 줄 테니까 싹 다 외워. 그대로 외워 표현 얘들아. 이런 표현 특히 중요하다. 그대로 외우고 그리고 문제 쭉 풀어. 선생님 문제 좀 봐줄게. 일단 외우세요. 선생님 준 프린트에 두 번째 페이지에 다 있거든 얘들아.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프린트 보면서 외워라. 선생님이 칠판 지우고 문제 좀 써줄게. 자, 프린트 보면서 외우세요. 자, 몇 개 풀어주고 여러분들 다시 풀어볼 시간을 줄게 오늘은. 자, 선생님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게. 너희도 이렇게 기호로 사용해. 정식 기호는 아닌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 이 점을 x축 대칭 이동하면 a'이 된다라는 표현이야. 지금 이 그림은 이 점을 y는 x 대하의 대칭 이동, 선대칭이지 대칭 이동 하면 b'이 된대. 두 점이 똑같은 점일 때 a랑 b를 구해봐.
그러면 어떤 점의 이동이야? 점을 x축 대칭 이동하면 y 좌표의 부호를 바꾼다. 어떤 점을 y는 x 대칭 이동하면 x 좌표와 y 좌표를 바꾼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되더라. 그러니까 a는 -5고 b는 3이 되겠죠. 다음 거 해볼게. 문제 잘 읽어야 돼. 잘 끊어 읽어야 돼, 얘들아. 길 수가 있어. 이 직선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어떤 직선이 있겠지? 그 직선의 수직이고 3,0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구해봐라는 거야. 지금 직선이 3개 있어, 얘들아. 하나, 어떤 도형의 이동의 대상이 되는 점. 그것을 y축 대칭한 직선이 있을 테고, 얘랑 수직이고 3,0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직선이 3개 있는데 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자 하는 거지. 그럼 이 직선은 얘를 y축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럼 식의 이동이지. 어떤 식을 y축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x를 대입해 주는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x를 대입한다. 그럼 y는 4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익숙해지면 그냥 암산으로 가, 얘들아. 나 지금 설명하려고 자세히 썼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은 얘랑은 수직이고 3,0을 지나는 직선이래.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4일 테고, 그럼 이제 기울기랑 지나는 점으로 식을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사,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잘 읽으세요. 다음 거 볼게요. 어떤 원을 y축 대칭 이동한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넓이를 이 직선이 2등분해. 그때 k를 구해봐라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지. 원의 중심을 지나요지. 자, 그러면 이 원을 구해볼게. 얘를 y축 대칭한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x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x 대신에 -x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잖아. 나머지는 다 그대로고, 얘들아.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것과 똑같은 거 알죠? 그래서 좀 이쁘게 한 번에 쓴다면 이거야. 얘를 y축 대칭하면 이거야. 그러면 이 직선이 얘 넓이를 2등분한대. 그 말은 뭐냐? 이 원의 중심인 -1, -5를 지나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이 여기를 지나요 해주면 -5는 k는 -2라고 결정나겠죠. 원의 이동이었는데 중심 위주로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대칭 이동은 오히려 쉬워, 얘들아. 그냥 중심 위주로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식 전체를 다 이렇게 이동해도 되고. 자, 다음 거 해볼게. 어떤 점을 원점 대칭한 점을 평행 이동한 점이 이거야. 이거 구하래. 하나씩 가면 되겠지. 점의 이동이야. 원점 대칭 이동하면 x좌표랑 y좌표의 부호를 둘 다 바꿔주는 거야. 어떤 점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x좌표에 a를 더하고 y좌표에 b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x좌표에 a를 더하고 y좌표에 b를 더한다. 두 점이 같은 점이니까 a는 마3이 되고 b는 11이 되겠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8,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도형의 이동은 어렵지는 않아.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부분을 딱 해소하면 쉬워져요. 쉬우니까 선생님 지우고 바로 몇 개 좀 풀어줄게. 10번 유형까지 풀고 여러분들 풀 시간을 좀 줄게요. 선생님 봐. 이거 필기 안 해도 돼, 얘들아. 그냥 너희 다시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1380번을 풀어줄게요. 선생님 보세요. 자, 2,0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후 그 다음에 자리가 없으니까 일로 올게, 얘들아.
라고 하면 너희가 헷갈려 하겠지. 이렇게 할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1,2를 지난다. 그때 처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얘들아, 너희 문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화해야 돼. 간단하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놔야 돼. 이게 길어가지고 너희가 잘못 읽을 때가 엄청 많거든. 처음 직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하라고 한 거야, 얘들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역방향 해석을 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정방향으로 갈게, 선생님. 이 직선을 잡자, 처음 직선을. y는 기울기를 모르는 거잖아. m x-2라고 잡으면 되겠죠. 기울기를 m이라고 잡았어요. 얘를 y축으로 이만큼 가. 그럼 누가 되냐면 y 대신에 y-2를 대입하겠지. 여기가 y-2로 바뀌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래. 그럼 x축 어떤 식을 x축 대칭 이동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줘야 돼. 이건데 함수스럽게 깔끔하게 y는 하고 대답해 주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직선이 여기를 지나는데 그냥 m값이 결정나서 문제가 끝난 거죠. 지나요 하자. 2는 x에다 1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m값이 4라고 결정났으니까 처음 직선 대답하라고 했으니까 y는 4 x-8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문제가 기니까 잘 끊어 읽어라. 자, 다음 문제 읽어봐, 얘들아. 다음 유형. 1385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해볼게. C라는 얘들아 문제 잘 읽어야 돼. 이게 엄청 헷갈려. 이 모의고사 문제 중에 이런 게 있거든. C를 주어져. C를 원점 대칭한 게 C1이고 지금 C를 평이동한 게 C2잖아. 모의고사 문제 중에 이런 문제 하나 있어. C를 원점 대칭한 게 C1이고 C1을 이렇게 이동한 게 C2야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당연히 답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C를 평이동한 거, C를 평이동한 거, 이 부분. 자, 그때 두 원이 yx 대칭이래. 이거 하래. 중심 위주로 해석하는 게 좋겠지. 지금은 딱 봐도. 중심을 추적해서 문제를 해결할게요, 그냥. 얘 표준형으로 바꾸면 일단은 이렇게 되겠지. 원을 얘들아 대칭 이동해도 반지름이 안 바뀌어. 평행 이동해도 당연히 안 바뀌고 대칭 이동해도 반지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중심만 잘 추적하면 돼. 그럼 지금 C의 중심이 뭐냐면 2, 마3이 C의 중심이거든. 그럼 이거를 원점 대칭 이동을 하면 C1의 중심이 나오겠지. 그럼 어떤 점을 원점 대칭 이동한 거니까 X 좌표랑 Y 좌표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C1의 중심이야, 지금. C의 중심은 이거고,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원의 중심은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X좌표에 A를 더하고 Y좌표에 B를 더한다. 같아. 근데 얘들아, 두 원이
두 원이 yx 대칭이래. 이걸로 접으면 완전히 포개진다는 소리야.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두 원의 중심이 서로 yx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yx 대칭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서로 y는 x 대칭이네. 그럼 얘를 y는 x 대칭하면 이 점이 되겠네. 그래서 이 점을 y는 x 대칭해주면 어떤 점을 y는 x 대칭하면은 x좌표와 y좌표를 바꾸겠지. 그래서 두 개가 똑같아요 해서 a는 1이고 두 개가 똑같아요 해서 b마 3이 마이너스 2니까 b는 1이고 이렇게 a랑 b 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화해 얘들아. 지금 유형 10번까지 다 했고 유형 11번은 선생님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줄게. 일단은 유형 10번까지 지금 쭉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어서 선생님이 자세히 하고 있는 거야. 점인지 식인지 구별해야 돼. 자, 점의 이동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이동이었는지를 추적해 보자. 그럼 어떻게 됐는지를 통해서 어떤 이동이었는지를 해석해야 돼. 어떻게 된 거냐면 점의 이동이니까 x 좌표랑 y 좌표를 바꾼 거야. 그러면 y는 x 대칭이겠지. x 좌표와 y 좌표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된 거냐면 y 좌표의 부호가 바뀐 거야, 얘들아. 여기 첫 번째가 x좌표고 두 번째가 y좌표잖아. 그래서 이 좌표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y좌표의 부호가 바뀌었네. 그러면 x축 대칭이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땐 이 점에서 x좌표의 마이너스 2가 되고 y좌표의 플러스 3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점을 이렇게 했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고 얘도 해보자. 이건 시계 이동이니까 누구 대신 누구 대입으로 해석해 주고 추적해 줘야 돼. x에 y 대입하고 y에 x 대입한 거니까 y는 x 대칭이겠고 쉼표가 여기 있어요. 이거 좀 헷갈리게 되어 있네. 봐봐, 이거는 얘들아 식이야. x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y축 대칭이에요. 여기서 일로 올 때는 y에는 y 플러스 2가 대입된 거고 x 대신에는 여기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마이너스 있어서 조심해야 돼. x 대신에는 x 마이너스 3이 대입된 거예요. 너희 도형의 이동을 안정적으로 보고 싶으면 얘를 마이너스 x 마3으로 바라봐 주는 게 좋아. 그래서 x 자리에 x 마3이 대입되었다. 여기 안 실수가 안 나오거든요. 해야지.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조금 안 헷갈리면은 이게 확실하게 되면 이런 적이 안정적으로 나와. 얘들아, 이거 너 시험에 나올 건데 7번으로 나올 거거든. 학교 시험에 7번으로 나올 건데 쉽다는 소리지. 근데 틀릴 거야, 너희. 자신 있게 나 이거 잘 맞췄는데 하는데 답이 틀릴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게 여기 겁나 헷갈린 부분이라서 쉬운데 오답률이 진짜 높아. 그러니까 의식하고 조심해야 돼. 이거 쉬운 문제 안 틀리는 게 좋으니까. 문제 읽어줄게. fx, y는 0이라는 것의 그래프가 도형이 이렇게 그려질 때 이 도형의 그래프를 혹은 이 도형을 그려버려. 그럼 여기서 한 방에는 못 간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거쳐서 가야 돼. 어떤 경로를 만들어주고 추적해주자. 한 번에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
나는 이거 먼저 만드는 걸 선호해. 그러니까 대칭 이동하고 마지막에 평행 이동하는 걸 나는 선호해. 이거 취향 차이인데. 자, 그럼 이제 해볼게. 식이야, 식. 이 식이 이렇게 되려면 x에 y가 대입되고 y에 x가 대입된 거니까 y는 x 대칭인 거고, 이 식이 이렇게 되려면 y에 y-2가 대입되었어. y축으로 이만큼. x 대신에 x-1이 대입되었어. x축으로 1만큼. 이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그려볼게. 얘들아, 여기서 모든 점을 다 이렇게 평이동해야 되는데 모든 점을 다 추적하기는 힘드니까 중요 점만 추적해주자. 이 하트라는 점, 세모라는 점, 별표라는 점 세 점만 추적해주면 돼. 다시 세모, 하트, 별 이 세 점을 추적해 볼게요. 자, 그럼 연두색을 그려볼게. y는 x 대칭하면 돼. 그러면 하트는 어디로 가냐? 이게 지금 이 점이 마일 콤마 마이니까 y는 x 대칭하면은 마이 콤마 마일에 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와 있겠지. 이 점이 일로 와 있어요. 이거 쓰지는 않을게. 그냥 암산으로 할게. 쉬우니까. 이 점이 마일 콤마 마3이야. 그러면은 이 점을 y는 x 대칭하면 마3 콤마 마일에 가 있어요. 이 세모점은 지금 마이 콤마 마이잖아. 마이 콤마 마이를 y는 x 대칭하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 자기 자신이 그대로 있겠지. 이렇게 돼. 그래서 그리면 돼. 세모에서 별 사이가 둥그렇다. 세모에서 별 사이가 둥그렇고 나머지는 선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f, y, x는 0의 그래프야. 얘가 얘 그래프야.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얘 파랑이를 그리고 싶은데 이제 연두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들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가면 돼. 그래서 그냥 쉬우니까 그냥 바로 갈게. 한 칸, 두 칸이니까 이 점은 여기 와 있을 테고 이 점은 한 칸, 두 칸이니까 여기 와 있고 한 칸, 두 칸이니까 여기 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가 색깔을 잘못 나타냈네. 이렇게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래프였던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지금 11번 유형을 지금 끝내, 얘들아. 11번 유형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같이 하자. 뒷부분에 이제 너희 도형이 이동해서 내가 방금까지 한 것만 잘 숙지하면 쉬운데 이 두 개를 너희가 어려워해. 그 다음에 이제 최단거리 대칭하는 문제를 좀 어려워하고 여기가 제일 너희가 어려워하는데 이걸 지금 자세히 해볼게. 일단 주제가 뭐냐면 봐봐. 어떤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구하기야. 직선을 점 대칭한 직선 구하기인데 저 점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점이 아니잖아. 원점이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만약에 이게 원점이었다고 쳐봐. 이게 아니라 원점 대칭해봐. 그러면 어떤 식을 원점 대칭한 거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자리에 마이너스 y 대입해야지 라고 이 방법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외워서 풀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하는 거야. 이 콤마 이겼나? 이것도 공식은 있어, 얘들아.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 정도는 외우자. 나중에 이게 내가 보통은 그냥 선행할 때는 안 가르치는데 내신 대비할 땐 좀 알고 있어야 돼. 봐봐. 공식처럼 말해줄게. 어떤 점이 있어. 이 점을 A, B에 대해서 대칭해봐. 라고 하면 x좌표에 2a-x x좌표를 이렇게 바꾸고 y좌표를 2b-y로 바꾸면 돼. 이것을 말하기가 조금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 점이 이렇게 돼. 이걸 이제
증명은 안 했어, 당연히. 그냥 그렇다고. 예를 들어 볼게. 3,4를 1,2에 대해서 대칭한 점을 구해봐. 근데 이거는 얘들아,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 이 정도는. 왜냐면, 이거 외워서 하면 바보지. 3,4를 1,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래. 그러면 이 점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 점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 중점 성질 쓰는 거지. 점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지. 얘랑 중점 이해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지만 공식을 써보면 지금 봐봐. 얘가 A 역할, 얘가 B의 역할, 얘가 X의 역할, 얘가 Y 역할이야. 여기 두 배에서 얘 빼면 되는 거야. 여기 두 배에서 얘 빼면은 두 배에서 마이너스 1이지. 여기 두 배에서 얘 빼면 0이지. 이렇게 공식처럼 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근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마, 사용하지도 마. 더 헷갈리기만 해. 그래서 그냥 그려서 바로 해결해. 점 대칭할 때는. 그러니까 점을 이동할 때는 문제가 되지도 않아. 근데 이제 식을 이동할 때가 조금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fx, y는 0이라는 식을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할게.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그러면 x에 2a-x를 대입하고 y에 2b-y를 대입한다 라는 거야. 이게 이거를 구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오래 걸리거든, 연산이. 자취방정식으로 해야 돼서. 그러니까 외우면은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편해. 봐봐. 식이야, 식. 이 식을 이렇게 이동해서 하래. 그러면은 이 식을 이렇게 대칭하면 A 역할, B 역할이야. X 대신에 여기 2배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여기 2배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라는 방법으로 하면 돼서 X자리에 4-X 대입하고 Y자리에 2-Y 대입한다니까 1초면 몇 초면 끝나거든. 공식을 쓰면 몇 초면 끝나기 때문에 이 공식을 내신할 때는 외워야 돼, 얘들아. 나중에 너희 고난이도 할 때 이 개념으로 풀면 쉬울 때가 가끔 있어. 이게 2학년 때도. 그래서 이 정도는 암기해 놓자, 이제. 근데 이걸 증명하지는 않을 건데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원래 정석으로 서술형 풀 때는 이건 이제 공식이니까 서술형 풀 때는 자취방정식스럽게 풀어야 돼. 그걸 한번 연습할게, 지금. 봐. 이건데 그냥 리셋으로 내가 풀게. 일단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얘가 있어. 기울기 대충 맞게 그리자. 이렇게 2x 마 3y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있어. 얘를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래. 그럼 2,1이 어딘가 있겠지? 뭐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는데 뭐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아무 데나 찍을게. 그래서 파랑이를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래. 그러면 당연히 이 점은 일로 와 있고 이 점은 일로 오고 이 점은 일로 오고 이 점은 일로 오고 해서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직선이 당연히 그려져. 그래서 얘를 구하시오야, 지금. 결론적으로는 얘가 되는 거고. 파란색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한 직선을 구해봐라고 하면 이 주황이를 구하세요가 돼버리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거를 제대로 공식으로 안 하려면 자취방정식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야. 해볼게. 여기 위에 한 점이 P라고 잡아. 이거를 교과서스럽게 내가 네이밍해서 잡을게. 너희 조금 헷갈리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A, B로 하자. 그러니까 교과서는 근데 이거 네이밍을 어떻게 하냐면 x, y로 잡고 여기를 x 프라임, y 프라임 잡아서 x 프라임과 y 프라임 관계식을 구하는 게 제일 정석이거든. 근데 너희 그러면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인데 정석으로 가자. 나는 a, b 잡고 여기 x, y 잡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할게. 좀 이해가 어려울 거야, 얘들아. 그냥 쭉 봐. 괜찮으니까. 자, 얘를 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한 점이 이 점의 좌표가 지금 2,1인 거예요. 이 점의 좌표를 P'이라고 부르고 X', Y'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얘들아, 나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 구하고 싶거든, 지금. 결론적으로 공식은 이거라는 거고.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럼 뭘 구해야 되냐면, x'과 y'의 관계식을 구해야 돼. 자취 방정식이랑 똑같아. x'과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야. 이 도형을 구하고 싶어서. 만약에 너희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x랑 y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x랑 y 관계식은 이건 거고. 나는 지금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니까 x'과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 거예요. 해볼게. 그럼 이제 뭐 쓰나? 점대칭이니까 중점 조건 쓰는 거예요. 아, P'이라는 점을 X', Y'이라고 잡았는데, 얘랑 얘 중점이 얘다를 사용하자. 중점 조건 쓰고 있어요. 야, 그럼 이 식을 잘 정리해서 X는 할게. X는 하면은 4-2, 4-X''인 거 괜찮아? 이 식을 얘는 얘다 해서 Y는 할게. 그럼 Y는 하면 2마 Y'이야. 난 X'과 Y'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데, 얘들아, 이 점이 얘 위의 점이니까 X랑 Y의 관계식이 뭐냐면 2X-3Y 플러스 2는 0. 이게 이 X랑 Y 관계식이거든. 위에 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식이 3개 있는 거야, 얘들아. 이 세 식을 잘 연립해서 X'과 Y'의 관계식을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여기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X 자리에 4-X' 대입하고 Y 자리에 2-Y' 대입하고 이러면 이게 X'과 Y'의 관계식이잖아. 그럼 이것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P'이라는 점의 이름이 지금 이건데 이 점이 이 위에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얘들아, 이 점이 얘 위에 있어요 하면 성립하잖아. 역해석했단 말이야. 거꾸로 이렇게 얘봐. 얘가 얘를 지나요가 성립하잖아, 얘들아. 근데 P'이 얘 위에 있대. P'이 이 직선 위에 있는데 P'은 지금 주황색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주황색 직선인 거야.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다치방정식스럽게 제대로 정석적으로 푼 건데 몇 초면 끝날 일을 자세히 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고 힘들어. 그래서 얘는 조금 외워주는 게 좋아요. 내신 대비할 때. EA-X, EB-Y 정도로 외우면 돼요. 얘들아, 내가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갈까 싶은데 알긴 알아야 돼. 일단 너희 지금 해도 잘 이해 안 가고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봐나. 다음에 보면 조금 더 낫겠지, 지금보다. 한 번 더 해볼게. 얘들아, 이거 지금 직선을 점대칭한 직선 구하기였어, 주제가. 이번에는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더한 직선 구하기야. 해볼게요. 식으로 이동하는 거라서 자취방정식스럽게 풀어야 돼. 점이면 그냥 하면 되는데 식이라서 좀 오래 걸려. 해보면 이 직선을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돼. 이 직선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을 구해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랑이를 하얀색에 대칭 이동하면은 점들을 다 대칭 이동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려져. 얘를 구하시오야, 지금. 그럼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파랑이랑 주황이의 각이등선 얘가 되거든. 그건데 기계적으로 쑥 할게, 얘들아. 난 주황색 식을 구하고 싶어. 그런데 일단은 이 점 위에 한 점을 x, y로 잡아. 그리고 얘를 y는 x-1, 이것도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외우지 마, 얘들아. 이거 나도 안 외우고 있어. 이렇게 이 점을 P'이라고 해서 x', y'이라고 잡으면 나는 지금 이 주황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니까 프라임들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게 나의 목적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라임들의 관계식 구해서 그냥 프라임 떼면 돼. 프라임 왜 떼지는지 이해 안 갈 수도 있거든.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프라임들의 관계식 구해서 그냥 프라임 떼버려, 얘들아. 그러면은 바로 이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해볼게. 선대칭이니까 중점과 수직 조건을 사용해야 돼요.
중점 조건을 사용할게요. 그럼 얘랑 얘 중점을 내가 이 m이라고 부르면 m의 좌표는 이 되겠지? 근데 이 점이 얘 위에 있어. 그럼 지나요 하자. 정리해서 가지고 있을게. 양변에 2를 곱할게. 관계식. 자, 그리고 수직 조건 사용하자. 그러면은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다 하는 거지. 기울기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정리해보면 y 마이너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프라임이 돼요. 관계식이야. 그리고 이 점이 얘 위에 있어. 그러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성립하겠지. 이게 x랑 y 관계식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관계식들을 통해서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야. 그걸 이제 해보면 위의식 아래식을 더해보면 빼볼게. 위의식 아래식을 빼보면 이 y 프라임은 위에서 아래 빼고 있어요. 가 돼. 그래서 얘를 x는 해줘. x는 하면 y 프라임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더할게. 이번엔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 이 y는 2x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돼. 위에서 아래 더하면. 그리고 얘를 y는 해줘. y는 해주면 x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이 나온다. 그래서 x 자리에다가 y 프라임 플러스 1, y 자리에다가 x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을 대입해준 그냥 프라임 떼버려. 그러면 자취 방정식 되는 거야. 그럼 프라임 떼는 원리가 뭐냐면 이거야. 얘가 이게 더 성립하니까 이 프라임이라는 점이 얘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얘 위에 있으니까 이 도형이구나 하는 게 원리인데 그냥 지금은 조금 너무 자세히 하면 힘드니까 프라임 떼면 되는구나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이거다. 이게 지금 내가 찾고 있던 거다. 이게 지금 프라임들의 관계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도형의 관계식이야 사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대답은 정리는 해줘야 돼, 얘들아. 나 지금 정리는 안 했는데 다 전개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지금 풀어보세요. 이거 프린트에 있는 거 한 거야. 프린트에선 A, B로 했다, 선생님이. 이게 너희 이해가 프라임 떼는 부분 이해가 안 가야 해서 내가 이게 정석이고 프린트는 조금 쉽게 해놨어, 얘들아. 프린트 보면은 오히려 이해는 더 쉬울 거야. 이거 하고 뒷페이지까지 한번 쭉 해봐, 얘들아.